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건 딸과의 대화 덕분이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일본 정제산업성에서 35년간 근무했던 한 공무원이 한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느낀 충격과 배움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딸과 나눈 한마디 대화로 인해 한국을 직접 찾아왔고 결국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은 그냥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야. 별거 없겠지.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딸 유카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딸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일본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다. 아빠, 일본이 과거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정말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IT 기술이나 젊은 세대의 창의력은 말로 다 못해요. 나는 딸의 말을 무시하며 대답했다. 한국, 우리 기술을 따라왔을 뿐이야.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딸은 한숨을 쉬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아빠 세대가 일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든 지금은 달라요. 그냥 한 번이라도 제 눈으로 봐주세요. 그 말이 나를 이 비행기에 앉게 만들었다. 자존심은 있었지만 내 삶은 은퇴 후 무언가 허전한 상태였다. 그래서 딸이 말하는 한국의 성공이란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공항은 너무나 깔끔하고 효율적이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잘 정돈된 구조와 최신 설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딸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와, 여긴 정말 잘 돼 있네요. 무료 와이파이도 되네 라고 말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공항은 어디나 비슷하지. 일본도 나리타 공항 보면 잘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리타 공항은 오래된 느낌이 강했지만 여기서는 최신 기술과 설계의 힘이 느껴졌다. 다음 날 우리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다. 딸은 이곳을 꼭 가야 한다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 여기서 일본을 초월했다는 말이 나온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연구소로 들어갔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젊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루시. 모든 것을 설명했고 루시, 때때로 유머까지 섞어가며 우리를 긴장시키지 루시, 않으려 자. 노력했다. 연구소 내부는 내가 상상한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다. 최신 장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정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딸은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직접 보는 순간 나는 그만 숨이 멎는 듯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수준을 넘어섰다. 일본에서도 몇 번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첨단 기술을 봐왔지만 여기서 본 것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무엇이었다. 딸이 조용히 내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아빠, 어때요?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 기술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딸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다. 시장은 활기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농담을 나누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딸은 한 김치찌개 가게를 골라 나를 끌고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우리 집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때부터 30년간 이어온 비법이 들어있어요. 딸은 흥미롭게 대화를 이어갔다. 여기 사장님처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네요. 일본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나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일본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가 과거의 자부심을 유지하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내부는 완벽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차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들의 속도와 정교함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초월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려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여전히 내연기관 기술에 집착하며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곳의 치밀하고 빠른 혁신은 일본이 뒤처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은 옆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울 수 없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실을 외면한 일본.
그리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한국.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한국의 도시는 밤에도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됐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여행이 내게 가져다준 충격은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이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낀 첫인상, KTX에서 본 세련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딸이 자꾸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많아진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딸 유카는 이번엔 조금 독특한 곳을 제안했다. 아빠,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에 가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따라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다. 한옥마을은 고요한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하지만 딸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전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 안쪽에 위치한 한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체험 공간으로 나를 안내했다. 이 스타트업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적인 공간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옥 내부의 방 한쪽 벽은 투명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변신했다. 전통 한지 문양의 벽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필요할 때는 날씨 정보를 띄우거나 전통 민속 춤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할 수 있었다. 나는 기술과 전통의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정말 놀랍군. 일본에서도 전통 건축은 중요시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 딸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여기선 전통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죠. 스타트업 관계자가 말했다. 이 공간은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는데 정말 능숙하구나. 그 다음 일정은 더욱 독특했다. 딸은 한국의 도심 속 농업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대형 건물 옥상에 위치한 수직 농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최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한복판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안내를 맡은 농장 매니저는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여기는 저희의 버티컬 판베지컬 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대 생산량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는 천장에 설치된 LED 조명과 스마트 센서를 가리켰다. 이 조명은 태양빛과 유사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센서는 각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덕분에 물 사용량도 기존 농장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죠. 딸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아빠, 이런 건 일본에서도 본 적 없죠?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인상적이군.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니. 농장 매니저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농장에서 재배된 채소는 근처의 식당과 학교 급식에 바로 공급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결되니 유통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일본의 상황을 떠올렸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후 딸은 나를 한국의 작은 서점 겸 카페로 데려갔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책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 딸은 직원에게 부탁해 내가 하루 동안 느낀 생각들을 글로 적어 작은 책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다. 아빠, 이렇게 적어보면 오늘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는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용히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선입견들에 대해 적어 내려갔다. 글을 마친 뒤 직원이 간단한 디자인으로 책 표지를 꾸며줬다. 딸은 그 책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오늘은 그동안의 아빠와 다른 모습이에요. 한국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손에 쥐었다. 그래, 오늘은 정말 많은 걸 깨달았구나. 한국은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고 있어. 나는 딸 유카와 함께 한국에서의 일정 세 번째 날을 시작했다. 어제까지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삼성전자와 같은 첨단 기술을 보았을 때 느낀 놀라움, 북촌에서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을 때의 감탄,
그리고 수직 농장에서 도시 안에서도 자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때의 충격. 나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날 아침 딸은 나를 이끌고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조금 낯선 이름의 지역이었다. 아빠, 이번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공방 지역에 가볼 거예요. 여긴 정말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곳이 많아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인데 꼭 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따라갔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놀라게 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공방 거리는 조용하면서도 활기가 넘쳤다. 작은 골목길 양쪽으로 전통적인 느낌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창문 너머로 다양한 작업에 몰두하는 예술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딸은 가장 먼저 한 나전칠기 공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공방 안은 독특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장인은 작은 조각칼로 나무판에 섬세한 무늬를 새기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조각난 자개를 하나하나 붙여 전통 나전칠기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었다. 장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부드럽고 정교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런 기술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현대적인 제품으로 응용하고 있어요. 장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일본에서도 전통 공예는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이렇게 현대적으로 변형한 사례는 드문 것 같군요. 딸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죠. 놀랍지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일본의 전통 공예가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이런 전통이 여전히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방을 나서며 딸은 또 다른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곳으로 가요. 여긴 아빠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복 한문화 공간으로 향했다. 이곳은 과거 폐쇄된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갤러리, 공연장, 카페 등으로 탈바꿈한 공간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오래된 공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변신해 있었다. 나는 이 공간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곳은 정말 독특하군.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다. 여긴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작업도 하는 곳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전통 도예 작품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봐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한 작품에 눈이 멈췄다. 큰 항아리 모양의 도예 작품이었는데 익숙한 듯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은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나는 중얼거리며 작품을 유심히 살폈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맞습니다. 이 작품에는 일본에서 배운 기법과 한국 전통 도예를 결합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녀는 한국인 도예가로 일본에서 10년간 유학하며 도예를 배운 뒤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작품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결과물이에요. 일본에서 배운 섬세한 기술과 한국의 전통 색감, 두 가지를 결합했거든요.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니. 동시에 그녀가 보여준 겸손함과 창의성은 일본의 전통 예술가들에게서 보긴 어려운 점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작품 하나를 선물로 건넸다. 이건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께 드리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작품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은 옆방에서 이미 잠들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한국에서 내가 본 모든 것이 내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다면.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다. 고요한 하늘 아래 빌딩들이 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고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제 공방과 복합문화 공간 그리고 도예가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딸 육하는 내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곳으로 가볼게요. 여긴 꼭 봐야 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설레는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행 동안 나는 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그 경험들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강 근처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였다. 외관은 단순했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우리를 맞이한 센터의 직원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직원은 우리를 이끌며 각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중년의 주부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재활용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특히 로봇을 조립하던 아이들에게 관심이 갔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자신이 만든 로봇을 보여주었다. 이 로봇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불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로봇의 단순한 디자인 속에 담긴 실용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낸 거니?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돕고 싶어서만 들었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지만 내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일본에서도 어린이들이 이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까? 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여기서는 누구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걸 해보면 좋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커뮤니티 센터를 나와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강변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딸과 나는 강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완전히 달라졌어.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 전까지 난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단순히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본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 기술, 창의력, 그리고 사람들 이곳에선 모두가 새로운 걸 만들고 도전하고 있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죠.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빠도 늘 말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맞아. 일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였지. 하지만 우리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건 아닐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도전과 혁신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딸은 강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빠, 이제 일본도 새로운 길을 찾을 때가 된 거겠죠? 아빠도 도와줄 수 있겠죠? 나는 딸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처럼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우린 한 전통 찻집에 들렀다. 딸은 이곳이 여행의 마무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말했다. 찻집 안은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전통적인 공간이었고 한쪽에는 작은 서가가 놓여 있었다. 큰 서가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내게 건넸다. 아빠, 여기에 오늘 느낀 걸 적어보세요. 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의 부탁에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나라다. 내가 알던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글을 마치자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 이 여행이 정말 특별했어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일본도 한국처럼 다시 도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유카. 너와 같은 세대가 중심이 된다면 가능할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도울게. 이번 여행이 우리 둘에게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딸의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야경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한국에서 보았던 놀라운 장면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과정을 떠올리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이 나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공무원이었던 주인공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을 얻은 여정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통해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